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달입니다. 네. 그때도 비가 왔었고요. 네. 네, 오늘도 비가 하필 옵니다. 또 이제 올 때마다 비가 오네요. 네, 날짜 잡을 때마다 항상 이렇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네. 오늘은 사실 그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날을 잡았는데 네. 공교롭게 미리 좀 네. 작업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쵸. 매트까지만 지난번에 설명을 거의 그 토목공사 하고 있었잖아요. 네. 토목공사 끝나고 바로 이제 골조 올라가거든요. 골조만 한 2달 정도 잡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보고 한 달 지났나? 한 달 반? 한 달 반 된 됐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2층 타설한 거거든요. 타설? 네. 타설이 뭐죠? 콘크리트를 붓는 걸 타설이라고. 아, 붓는 거? 네. 콘크리트를 이제 형틀을 다 짠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콘크리트 붓는 작업을 오늘 해서 사실 그 타설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오늘 불러드린 건데 좀 비가 오후에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오전에 좀 일찍 끝냈어요, 작업을. 그래서 2층 하고 아마 일주일 뒤에 한 3층 정도 하고 3층까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옥탑까지 하면은 골조는 끝나는 거죠. 지난번에 봤을 때 이렇게 네. 바닥이 훅 꺼져 있었잖아요. 아, 네. 꺼져 있는 상태에서 그 이렇게 CIP. 네, 이렇게 네. 막 해가지고 네. 그것도 다 박았고. 그렇죠, 다 박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눈에 보이는 거 밑에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 딱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이제 1층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반지하가 있는 건물이니까 네. 이제 반지하가 있고 그때 우리 처음에 왔을 때 봤던 그 토목공사 할 때 그 CIP 박았던 게 그 반지하 아래. 그러니까 땅은 그래도 꽤 깊게 판 거죠. 그러네요. 네. 그냥 겉으로만 보면 거의 다 지어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그렇죠. 한 달 반 만에 네. 이렇게 이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외형상 보면은 거의 이런 소규모 건축 같은 경우는 한 2달이면 다 올라가거든요. 처음에 볼 때는 와 금방금방 올라가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뼈대가 지어진 이후에 또 외벽도 붙이고 이제 내부 공사도 하니까 그리고 또 사실 또 한참 공사를 하긴 해요. 외형적으로만 보면 그래도 금방 올라가죠. 바닥 매트 하고 나서 네네. 오늘 타설 전까지 그 네. 중간에는 뭘 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 매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하 골조, 그 다음에 1층, 2층 이렇게 한 거고 한 층마다 골조 올라갈 때마다 보통 빠르면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3개층 했으니까 반지하 1층, 2층 3개층을 했으니까 네. 뭐 2주씩 잡으면 한 6주 이렇게 된 거죠. 골조 올라갈 때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2층이 다 굳으면 다 양생이 끝나면 또 이제 그 3층 올라가는 형틀 다 짜고 안에 배관 넣고 설비 넣고 그 다음에 또 타설하고 그렇게 또 굳으면 또 올라가고 반복이네. 반복이죠. 이제 네. 끝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골조가 다 끝나는 거를 전체 공정에서 한 50% 정도 봐요. 전체 공정률을 우리가 공정률을 0에서 100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매트 치고 골조 올라가잖아요. 골조가 끝난 거를 전체 공정률의 50% 정도 보는 거죠. 50%면 사실 생각보다 이 외관과 매칭이 사실 그렇죠. 숫자가 네.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쭉쭉쭉 올라가는 거는 70, 80% 이렇게. 네, 정말 뼈대만 올라가는 거예요. 뼈대만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완전히 공사 끝나는 0에서 100까지로 봤을 때는 요거 뼈대가 끝나는 거는 거의 그냥 50%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골조 끝나는 거 50% 보고 그 뒤에 이제 50%는 외벽도 붙여야지, 단열도 해야지, 뭐 내부에 뭐 또 기타 여러 가지 공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한 달 반 됐고요. 그쵸. 저희 핵심은 읍소인데. 읍소죠. 네, 막 이렇게 막 풍부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막 쥐어짜는 거잖아요. 쥐어짜는 거죠. 제 돈으로 안 하죠. 네. 네. 한 달 반 지났는데 어떻게 좀 잘 쥐어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죠. 아무래도 이제 시공사랑 좀 어느 정도 그 전에 했던 현장 때문에 신뢰가 있어서 이 시공사랑 잘 협의하기 나름인데 일반적이진 않은 거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계약금은 드렸고 처음에 1차 공정을 그냥 은행 대출로 다 충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조가 끝나면 은행에서 다 그냥 기성금을 줘요. 네. 기성금 주고 나머지 뒤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전에 지은 건물 있잖아요. 그거 임대되면은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돈이 안 들어가. 제 돈으로는 크게 안 들어가죠. 계약금도 되게 조금 이렇게 해서 일단 약조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만큼만 이제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원래 은행에서 대출 해줄 때도 제가 대출을 이거는 건축자금 대출은 거의 안 받았어요. 1억 정도밖에 안 받아서 원래는 거의 한 건축비의 한 6, 70% 이렇게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는데 이거는 좀 소액으로만 받다 보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공정만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지급을 해주거든요. 은행에서는 공정 이 진척률을 어떻게 확인해요? 그거를 우리가 감리가 공정률 확인서를 떼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를 50%대 주기로 했어요. 공정률 50%대. 그러면 골조 끝날 때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은행이 와서 직접 보는 은행도 있는데 지금 제가 대출받은 은행은 이것도 감리가 있잖아요. 감리가 50% 공정률 끝났다라고 이제 확인서를 찍어서 이제 은행에 보내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토대로 이제 지급하는 거죠. 감리가 하는 일이 많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중간중간에 감리가 중요해요. 포인트가 있네. 감리가 제가 돈을 감리비를 주는 값인 것 같지만 의리네. 사실은 완전히 의리인데 의리인데? 그 감리가 만약에 트집 잡기 시작하면 중국이 이거 안 고치세요, 뭐 바꾸세요 네. 이러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감리를 또 잘 골라야 잘, 그것도 해야죠.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현장 감리는 그래도 좀 소통이 잘 돼서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그 고르는 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미리 뭐 철거 감리라든지 네, 뭐 그때 그분이 이거 철거 감리했어요. 그 이어서 네. 감리해가지고 지금 이거 현장의 읍소는 여기 옆집. 네, 여기 옆집. 구옥국 그쵸, 단독주택. 네, 여기 옆집 할머니가 좀 민원이 좀 강성이에요. 아, 강성이요? 네. 예, 한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장 소장님한테 막 건축주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러고 맨날 연락 오고 해서 저희 현장 소장님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골조 올라갈 때 또 시끄럽거든요. 그러겠죠. 뭐 내부 이렇게 뭐 마감 공사하는 것보다 골조 올라갈 때 시끄러우니까 또 초반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또 현장 소장님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또 다행히 커버를 또 쳐주셨어요. 어떻게 쳐주셨어요? 구워 삶은 거죠. 근데 밥도 사주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미운정이 든 거야. 그래서 자주 보면 또. 그렇죠. 미운정도 들고 그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데시벨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예, 예. 그걸 사실 초과하지는 않아요. 뭐 낮에 얼마 네. 뭐 이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불법 아니고 다 구청에 신고하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옆집에 사시고 할머니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소장님도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타이르시고 그래서 아마 시공사가 잘한 거죠. 현장 소장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현장 소장님이 다예요, 사실은. 현장 소장님 뭐 경험이 없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면서. 그렇죠. 막 이게 뭐 이거를 FM대로 딱딱 법대로 해, 뭐 법대로 해 막 이래버리면. 이래버리면 나중에 오히려 그게 좀 안 좋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좀 같이 해야죠. 이게 현장 소장님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민원 관리도 있고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이 건물의 품질도 사실은 현장 소장님의 역량에 따라 또 달라져요. 이렇게 사실 실제로 이렇게 망치질하고 막 하는 거는 여기 인부분들이 하긴 하는데 그걸 다 관리 감독하고 가장 현장에서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는 이제 현장 소장님이기 때문에 현장 소장님이 제일 중요하죠. 현장 소장님한테도 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 저는 이제 현장 소장님한테 어찌 보면 갑처럼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을인 거죠. 갑일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갑일 때가 은행에서도 을이고. 은행에서도 을이고 돈 주세요 이래야 돼. 뭐야, 건물주 뭐야. 그다음에 이거 건물 다 짓잖아요. 네. 그럼 임차인한테도 을이야. 전세금 주세요. 네, 주변 사람한테 을이지. 이 건물주 이거 쉽지 않은데?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을일수록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갑이 어디죠? 뭐 국민, 국회, 언론, 공무원 뭐 이 정도가 갑인데 사실 뭐 국회의원 빼고 대부분 갑이라는 공무원 조직보다는 을인 뭐 민간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돈은 더 많이 버니까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런 을의 삶도 나쁘지 않다. 일단은 뭐 그리고 이거 땅을 사실 10억에 샀는데 요즘에 부동산 돌아다녀 보면 지금 이 가격에 못 사거든요. 땅값만 해도 이미 공사 중인데도 시세로 따지면 꽤 많이 올랐어요. 왜 오른 거예요? 제한적으로 오른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특별한 이벤트라기보다는 그냥 부동산이 오른 게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올라가면은 이게 어느 정도 또 따라가거든요. 땅값도 뒤이어서 따라오기도 하고 그냥 뭐 전반적인 물가 상승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부동산의 아파트 규제가 심해지니까 저처럼 이제 신축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땅을 찾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내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도 되는 거지. 근데 게다가 또 역사권이고 큰 도로 접하고 있으니까 일단 땅값부터 일단 벌고 시작하는 거네. 그렇죠. 땅값은 뭐 우리 아파트처럼 막 올랐다 내렸다 뭐 이렇게 그런 것보다 그냥 묵직하게 조금씩 오르거든요. 땅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마음 하나로 을에 대한 생활을 버티는 거죠. 이걸 보면서. 네, 보면서. 그 스탄, 감리, 뭐 은행, 뭐 여기 주변 민원 해가지고. 이거 지금 현관이고요. 현관 들어오면 이제 일단은 반지하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여기부터. 들어가다 넘어지진 않겠지? 자제가지고 빠져나가야 돼요. 네. 오늘 지금 2층 타설을 했잖아요. 2층 콘크리트를 올렸는데 반지하랑 1층은 이미 타설이 끝나가지고 지금 뼈대만 딱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층 양생하는 동안 그래도 이제 반지하랑 1층은 다 끝난 상태. 끝났을 때 내부는 어땠는지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면은 뭐 안에 설비니 뭐니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그냥 철근 콘크리트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형에서 왔을 때 건물이 잘 올라가고 있네 라고 했지만 막상 들어와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사실은 뭐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 지은 것 같아도 공정률이 그렇게 많이 안 차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네. 처음에 딱 들어오면 여기는 방이 이제 3개거든요. 들어오면 이제 1호, 이쪽 1호고 예, 1호? 네, 1호인데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이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 각 층에 방이 3개니까 보일러가 3개가 있겠죠. 이제 여기 보일러 3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보일러 배관 연통이 저렇게 나가는 거고. 그때 봤던 게 2호기였나요? 네네. 그때 2호기도 보일러실을 이렇게 따로 빼셨잖아요. 네네네.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 각자 넣어줘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각자 넣어주면은 그 실내에서 이제 임차인들이 생활할 때 이제 보일러실만큼 좀 뺏기는 것도 있고, 또 거기 보일러실은 또 이렇게 따로 문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그냥 차라리 그냥 모아가지고 이쪽에서 하고 공간을 좀 넓게 쓰려고 한 거죠.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가 현관문이고, 네. 들어오면 현관문이고, 네. 여기가 이제 화장실. 네, 화장실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그 수도 배관이라든가 뭐 전기나 이런 것들은 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전원 스위치 같은 거 넣을 거는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어디에 콘센트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에 이제 수도 배관이 나와야 되는지, 그러네. 그런 것까지는 이미 다 심어 놓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화장실이니까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저 안에 보면은 저 화장실 샤워기랑 이제 네. 변기가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콘크리트 치고 나면은 이제 못 하니까 네. 미리 다 배관을 빼는 거죠. 음. 수도 배관이나 하수 배관이나 이런 것들 빼서 나중에 다 안에 내부 공사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변기 설치할 때 이제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방이죠. 방인데, 넓어요, 생각보다. 예, 이게 아직 여기 지금 다 안 돼서 그런가? 네, 여기 골조 벽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중문을 크게 만들 거예요. 저쪽에서는 없었잖아요, 중문. 그렇죠. 근데 여기는 좀 훨씬 넓어가서 중문을 해서 좀 방을 이제 좀 분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작게 이제 뭐 TV나 소파 좀 작게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안쪽에는 이제 침대랑 옷장 이렇게 넣어서. 그 2호기 반지하보다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그쵸. 뭐 반지하보다도 그냥 땅 자체가 2호기보다 넓기 때문에, 땅은 넓은데 똑같이 이제 층당 3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훨씬 원룸이 2호기보다 넓죠. 그러니까 넓다 보니까 그때 2호기는 그냥 거의 원룸이었거든요. 주방만 분리돼 있고.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진짜 제대로 거실다운 거실을 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데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아무래도 역세권이기도 하고 이제 방도 넓고 좀 거실다운 거실도 있고 하니까 임대료를 좀 더 높여서 받을 수 있죠. 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금 3개가 있다는 거죠? 여기, 네, 여기 또 이 가보세요. 반지하에만. 꽤 반지하 1, 2층, 3층 다 구조는 똑같아요. 꽤 넓다. 네. 여기는 이제 2호. 여기가 이제 현관문이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신발장. 네. 그다음 여기다 이제 중문을 설치할 거거든요. 네. 중문 설치하고 들어오면 여기 이제 방이 있고, 이제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주차장 때문에 조금 좁아요. 좁아서 저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분령으로는 못하고 그냥 이거를 방 하나를 원룸으로 쓰고, 대신에 이쪽 안에 이제 따로 이렇게 화장실 공간이 따로 있어요. 화장실이랑 따로 이렇게 좀 약간 뭐 베란다처럼 쓸 수 있는, 약간 팬트리처럼 쓸 수 있는 요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거든요. 요거는 아까 봤던 옆 호실보다는 임대를 좀 낮춰야 될 거예요. 그러네, 조금. 네, 조금 낮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마지막 3호 라인인데, 또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화장실을 일부러 크게 뽑았어요. 이제 샤워 부스까지 해서. 왜 그게 뽑았어요? 이제 방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그래도 좀 뭐랄까 눈높이가 있거든요. 그래도 임대료가 좀 높다 보니까 그만큼 지불하고 들어오는 분들의 그 기대 수준이라는 게 있어서, 화장실에도 샤워 부스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넣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호 라인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골조 벽을 일부러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일로 돌아와 보시면은 이렇게 벽을 일부러 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빼서 이 라인대로 이제 중문을 크게 달려고 했던 거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이유는 이제 이만큼 이제 옷장을 붙박이로 넣는 거죠. 옷장을 붙박이로 넣고 이렇게 중문을 달고, 여기는 이제 침실이랑 옷장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또 창문 앞에 이제 좀 약간 거실 공간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는 똑같이 이대로 해서 올라가는 거고, 대신에 여기는 이제 반지층이기 때문에 창문이 저렇게 좀 위쪽으로 나 있는 거고, 네. 이제 1층 지금 올라가 보시면은 거기는 창문이 더 크게 나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네. 신기하네.
여기 발 올라올 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하시다. 뭐 너무 복잡해서. 네네네. 여기는 이쪽에서만 찍을까요? 네. 자, 여기는 이제 1층인데 오늘 2층 그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지금 나무로 다 이렇게 막아져 있고 요 위에가 지금 콘크리트가 지금 오늘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게가 아직 마르지가 않았잖아요. 양생이라고 하는데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지지대를 해주는 거예요. 서포트. 예, 서포트를. 그렇게 해서 다 양생이 되고 그 위에 또 올릴 때도 이게 법적으로 언제까지는 서포트 해야 된다 이런 게 또 있어요. 시간이. 28일간. 네, 28일간. 근데 지금 반지하는 요 난간대가 외부에 사람 떨어지지 않게끔 완전 네네. 뭐 다 해놨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 이제 여기는 1층이니까 창문이 아까는 위에만 있었는데 네. 여기는 아예 이렇게 전면창으로 이렇게 한 거죠. 크네요, 확실히. 네, 창이. 확실히 크고 여기는 좀 작게 하고 개방감 있게 쓸 수 있게 해서 또 공사 중일 때는 좀 이렇게 난간도 규정에 맞게 다 한 거고 그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 반자 1층, 2층 해가지고 다 구조는 똑같고 여기 이제 2층부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거든요. 네. 주차장인데 2층부터는 주차장이랑 간섭을 안 받기 때문에 더 넓게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층은 아까 보셨던 방이랑 여기가 방이 좀 더 넓어지죠. 원래는 이제 건폐율로 치면은 더 넓힐 수 있는 건데 주차장 때문에 반지하랑 1층은 이게 다 건폐율을 못 먹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2층부터는 차에 대한 높이에 대한 간섭이 없으니까 더 높게 이렇게 올린 거죠. 원래 우리 지나가다 보면 2층부터 이렇게 건물이 좀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기역자로.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2층을 양생을 한 거고. 그렇죠. 2층 오늘 타설해서 양생하면 다 굳으면 이제 3층도 또 이렇게 형틀 붙여가지고 이거 보시면 이런 거 보이세요? 이렇게 네모나게? 네.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다 보이죠? 네. 이게 형틀 다 붙인 거예요. 형틀 붙여놓고 안에 콘크리트 넣고 그 다음에 다 양생되면 이걸 뗀 거거든요. 아, 떼는 거예요? 네, 다 떼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해놓은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빼려고. 네. 근데 진짜 공사장에서는 어이 정씨 이러네요. 현장 소장님이 왜냐면은 너무 막 이래버리면 안전을 또 좀 책임져야 되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기 다치지 않으려고. 최근에 났던 그 사고도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일하는 분들 일하시다가 또 이렇게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커피도 드시고. 맥심이 국룰이지. 아 그럼요. 네. 원래 노란 거 먹어야 되는데 국룰인데 그게. 여기 화이트다 그래도. 그러니까. 2층 네. 양생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네네. 다음 단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그 3층? 골조 끝날 네. 때까지 이제 3층 하고 이제 지붕 다락층까지 해서 골조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골조 끝났을 때 또 한번 와서 보시고요. 이제 골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단열 붙이고 그다음에 외벽도 붙이고 그다음에 안에 또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조가 절반이네. 그렇죠. 네. 그때 또 이제 반환점을 그때 놓는 네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뼈대, 사람으로 치면 뼈대에 딱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도 놓고 살도 붙이고 피부도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뼈대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네. 완전히 골조가 다 끝나고 나서 다른 공사 이제 시작할 때 또 어떤 공사 하는지 그때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인터뷰를 하고 설명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네. 건물 짓는 것 자체의 프로세스는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진 않아요. 네. 그 앞단과 뒷단이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래서 그래서 그렇지 네. 생각보다 단순한데? 그 단순하기도 하고 물론 복잡하죠. 복잡한데 복잡하지, 그치. 근데 복잡하긴 이제 한데. 건축주 입장에서 뭐냐면 일단은 공사를 시작할 때 시공사랑 도급 계약을 하잖아요. 도급 계약하면 그때부터는 도급 계약이라는 뜻이 도급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현장 소장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다 잘 하십니다. 물론 이제 현장 소장님은 이제 복잡하지 프로세스가 그렇죠, 그렇죠. 많지. 현장처럼 복잡하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시공은 그냥 그 한 단계일 뿐인 거예요. 대신에 그래도 이 토지 매입하기 전에 설계할 때 그때 좀 신경 쓸 게 많죠.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죠.